들으며 즐기는 여행 히얼트립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열린 관광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와 용문사의 오디오 해설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지원을 받아 라이프 에디트가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여행 정보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히얼트립입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사진기는 필수.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제 저와 함께 두물머리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에서 시작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한자로는 양술이지만 지금은 순우리말인 두물머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보다 우리말인 한글로 불리는 것이 더 반갑네요. 두물머리 주차장에 도착하면 먼저 피부에 와닿는 따스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말한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차장 옆에는 두물머리로 향하는 길이 이어지는데요. 입구에는 이곳이 나루터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커다란 나룻배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이곳 나루터는 남한강 최상류의 물길이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물길의 종착지인 서울을 이어주던 마지막 정착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당댐이 건설되고 육로가 신설되면서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어로 행위 및 선박 건조가 금지되면서 나루터도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네요. 나루터를 뒤로하고 남한강을 따라 쭉 뻗어 있는 길은 두물머리와 연꽃밭을 지나 두물경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두물머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 옛 영화가 얽힌 나루터, 강으로 늘어진 많은 수양버들 등 강가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다양한 촬영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설경과 일몰이 아름답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시 상상에 빠져볼까요? 두물머리 중앙에는 사람들의 든든한 쉼터로 자리 잡고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당산나무, 도당 할아버지 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의 높이는 30m, 둘레는 8m 정도인 거목입니다. 또 느티나무 둘레는 벤치가 놓여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 경관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음력 9월 2일이면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도당제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잠시 그 시대 상황을 엿보고 오겠습니다. 어이구, 이 뗏목에 실린 게 다 뭐요? 뭘 잔뜩 팔러 가는 모양이요? 뭐긴요 나무제. 아니 근데 우리 아내가 먼저 누워있는데 아따 얀맥이면 나을련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딱하오. 이 나는 아들 녀석 장가 보내려고 농사지은 감자 팔러 가는 길이라오. 그나저나 이번 홍수 때 강물이 상당히 불어나서 이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소. 아재 응.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는 거 어떻겠어? 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언제 제를 지냈는지 물어보러 갑시다. 이 시기에는 물길을 따라 서울로 물건을 팔러 오는 뗏목꾼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짐을 뗏목에 싣고 물길에 오르는 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의 명물인 느티나무에 제를 지내는데요. 이것이 지금껏 이어내려오는 도당제입니다. 이 느티나무는 두물머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실 처음 이 나무는 원래 도당 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만 할머니 나무는 1972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수심이 13m나 차올라 물에 잠기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도당 할아버지 나무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느티나무 옆에 돌의자에는 당신과 나,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물안개 되어 피어오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홀로 남은 도당 할아버지가
물속에 잠들어 있을 도당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하는 곳은 연꽃밭입니다.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연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닥에는 울퉁불퉁한 나무들의 뿌리가 밟히고 곳곳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연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모습과 맑은 새소리, 또 풍덩이는 물고기 소리를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는 연꽃 마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연꽃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꽃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대표적인 수생식물인 연꽃은 자연이 주는 필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연꽃이 많은 곳은 자연스레 물이 맑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팔당댐 주변에 연꽃을 대량으로 심어서 수질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가득 핀 노란 꽃들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더위에 지치지 말라고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길 양쪽으로 나 있는 무성한 풀잎들은 시원한 풀내음을 풍기고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는 각종 곤충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줍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면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두물경입니다. 두물경이란 이름은 두물머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 섬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1925년 장마 때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 바람에 무인도로 변해버린 섬의 모습이 족자가 길게 펼친 듯한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족자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물머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족자섬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를 받은 어부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족자섬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한강이 흐르고 오른쪽으론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남한강의 물은 유속이 느리고 북한강은 유속이 빨라서 겨울에 영하 10도가 되면 남한강만 얼어서 두 물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진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두 물이 합쳐지면 비로소 하나의 강이 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한강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족자섬을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팔당호 옆에 위치해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강물 환경연구소에서는 생태학습선을 타고 팔당호 주변과 족자섬을 둘러보실 수 있는 한강 물사랑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물환경연구소가 있는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북한강과 팔당댐, 두물머리를 거쳐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정도의 코스이니 잊지 마시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색다른 두물머리 여행을 즐겨보세요. 왔던 길을 되돌아 걷다 보면 멀리서 풍겨오는 은은한 풀꽃향이 느껴집니다. 아까 지났던 연꽃밭에서 바람을 타고 풋풋함이 전해지네요. 저 멀리 느티나무들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곧이어 5그루의 메타세콰이어가 웅장하면서도 질서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푸른 나무들에서 마음속 깊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진 찍기 명소인 액자포토 스팟도 두물머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라고 하니 잊지 마시고 추억을 담은 사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양평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물과 산, 바람이 만드는 그림 같은 풍경을 담고 있는 자연 관광지 두물머리 소개였습니다. 주최 주관 라이프 에디트 협동조합 후원 그랜드 코리아 레저 협조 양평 문화관광 출연 김종서, 이승규,
이승진, 이준석, 이지수, 이창현, 정민석, 한혜정. 기획 제작 라이프 에디트 협동조합. 책임 프로듀서 방은혜, 조혜연. 연출 우희정. 녹음 믹싱 믹스캠프.